자, 안녕하세요. 진규리티 정재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2차 준비 관련해서 영상을 찍을 건데요.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저랑 같이 학교에서 재직하고 계시는 아니야. 지리지. 지리 전공이시고 지금은 사회를 가르치시는 조상은 선생님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조상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실제로 임고생 때 찍었던 수업실은 영상을 같이 볼 거예요. 같이 보고 한번 비판을 해보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업 실현 안 하시면 돼요. 연습하실 때 저렇게 하면은 큰일 나겠구나. 제가 스스로 저도 비판을 해볼 거고 쌤도 한번 이렇게 대놓고 그냥 솔직하게 까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소에 저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아까 뭐 손절하겠다고 이거 하면 손절하겠다고.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수업 실현 영상을 제가 이렇게 꺼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수업 실현 이제 2개 찍혔어요. 중간에 끊겨가지고 핸드폰이. 여기 보면은 2개 합쳐도 몇 분 안 되죠? 지금 15분? 4분 정도 됩니다. 올해 신규 임용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대전시 수업 실현 몇 분이죠? 20분이요. 20분.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큰일 나요. 일단은 여기서부터 깎였어요. 수업 실현은 시간이 진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꽉꽉 채워주셔야 돼요. 시간 꽉꽉 채웠어요? 저는 수업을 딱 끝나고 스타벅스를 갔는데 19분 48초였나 그랬어요. 훌륭하다. 완전 이거는 시간을 감점될 요인이 없는. 자, 이제 실제로 보도록 할게요. 살짝 민망하긴 한데 쌤도 지금 처음 보잖아요. 제가 완전 보여주지 처음. 않았어요. 일단 있는 그대로 보고 한번 저희가 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번입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이미 감점 하나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번입니다를 너무 대충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저는 관리번호 몇 번입니다 못 들었는데. 그래요? 이거 봐. 임팩트가 없잖아.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몇 번입니다. 또박. 각을 잡고. 진짜 각을 잡고 정확하게 거의 뭐 그거에서 점수 다 얻겠다라는 심보로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네,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학년 3반 간단히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어떤 거 배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를 표현할 수 있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알고리즘. 자, 다시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알고리즘. 네, 좋습니다.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저 스스로를 좀 비판을 해보자면 여기서 자, 다 같이 복습을 해볼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보통 일반 수업에서 복습을 해볼까요? 라고 질문하진 않아요. 그렇죠. 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이러이러한 걸 배웠는데 복습하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정확히 그냥 인지를 해주는 수준으로 딱 가이드를 해주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복습을 해볼까요? 라고 하면 당연히 하자고 하죠. 그러면 이런 알고리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발표해 볼 사람이 있나요? 네, 진성이가 손을 들었네요. 발표해 볼까요? 그렇죠. 진성이가 잘 말해주었듯이 알고리즘을 표현할 때는 자연어나 의사 코드, 순서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한밤 오늘 적극적인 모습이 참 좋네요. 일단 너무 지적할 게 너무 많아. 내 스스로도 내가 미칠 것 같아. 일단 저 이때 약간 변명하자면은 뭐가 있냐면 그때 스터디 할 때 학생 중심 수업 그런 거에 좀 꽂혀 있어가지고 학생이 대답할 수 있게 교사는 항상 질문을 해야 된다 이거에 되게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자, 대답해 볼까요? 누가 발표해 볼까요? 복습해 볼까요? 이런 걸로 계속 발문을 하고 이렇게 합시다라는 발문을 거의 안 썼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카리스마 있게 이렇게 오늘은 하겠습니다. 자, 괜찮죠? 이렇게 차라리 했던 게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쌤은 어때요? 저는 그냥 물어보고 싶은 게 뭐 보고 있는 거예요? 지도안? 네, 지도안이었을까요? 우리가 지도안 지역이다 보니까. 그쵸. 근데 저는 그때 듣기로는 일단 수업 시간 연습할 때도 그렇고 지도안을 최대한 안 보고 하는 연습을 하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실제 수업할 때 그렇게 안 하니까. 그래서 뭐 보고 읽으시나 했어요. 맞아요. 이 액션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는 사실 우리 수업할 때 지도 쓰지도 않아. 지도 언제 썼더라? 봤나? 공개 수업 때 한번 쓴 기억이 것 잘 안 나는데 공개 수업 때도 심지어 지도안은 안 봐요. 그쵸. 보고 하지. 이미 내면화된 어떤 맞아, 교수의 맞아. 그 내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알고리즘의 설계한 내용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의 설계와 작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라면 좋아하나요? 네, 저도 라면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3학년 3반 다들 라면 끓여본 적 있나요? 아, 다들 끓여봤구나. 네. 그럼 라면을 끓일 때 우리 어떤 순서로 하는지 혹시 말해줄 수 있나요? 일단 처음에 무엇을 해야 되죠? 아, 성진이가 답변을 되게 재밌게 해줬어요. 그렇죠. 라면을 끓이기 전에는 라면을 사와야 한다. 그렇죠. 라면을 먼저 사야 돼요. 라면이 없으면 라면을 끓일 수가 없으니까 라면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라면을 사야 됩니다. 오케이. 라면을 사야 된다. 그럼 라면 여기서 그 영상이 두 번째로 이렇게 끊겼고 라면을 사와야 된다. 요거는 사실 유머였어요. 너무 진지해서 몰랐는데? 나름 이 수업의 재미 요소를 내가 생각해가지고 유머로 준비한 그런 요소였거든요. 이게. 어디가 그죠. 이게 문제야. 어디가 유머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로 이 유머가 재미가 없었다는 거야. 제가 이거 하면서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유머조차 미리 준비해야 돼요. 진짜. 어떤 이제 드립이나 학생들과 뭔가 재미있는 뭔가 말장난 할 때는 그거조차 미리 준비를 해야지. 저는 이때 왜 이랬냐면 제가 자신감 있었던 게 말을 그래도 나름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수업 실현 상황에서 막 이게 재밌게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혼자 말도 안 되는 드립을 치는 순간 머리가 새어야죠. 진짜 정형화되게 차라리 딱딱딱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더 재미는 없을지라도 점수를 받는 거에 훨씬 더 유리하다. 맞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저는 원래도 수업할 때 농담을 잘 안 하기도 하지만 일단 그때는 그냥 농담할 거라는 일단 생각을 안 했고 정말 틀에 끼워 맞춰서 어떻게 하면 조건을 하나도 점수를 깎이지 않고 해볼까 그런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학생 중심형 수업을 표방한 강의식 수업을 했죠. 좋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라면을 끓이기 전에 라면을 사와야죠. 라면 선생님이 적어봤고요. 오케이, 라면을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렇죠. 민수가 말했듯이 물을 끓여야 돼요. 물을 끓여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맞아요, 3반. 다들 라면의 달인이네요. 물이 끓는지 계속 확인하다가 물이 100도씨가 되어서 끓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면보다는 스프를 먼저 넣어야 되죠. 자, 근데 선생님이 의문이 드는 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스프를 넣기 전에 확인해야 될 게 있지 않나요? 그렇죠. 수민이가 잘 끓여본 적이 많은지 잘 대답해 줬어요. 물이 끓다 보니까 좀 적어지면은 스프를 좀 적게 넣고 자, 물이 생각보다 많거나 좀 짜게 먹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스프를 좀 많이 넣으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끓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계란이나 파를 넣고 싶으면 면과 함께 다른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걸 넣어서 라면을 끓여서 먹으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여러분과 이렇게 라면을 끓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이 과정은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배운 순서도나 자연어로 우리가 알고리즘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학습해 볼게요. 알겠죠? 네, 오늘 3반이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네요. 자, 그러면 다 같이 학습 목표에 대해서 여기까지 어떠세요? 저는 근데 어. 뭔가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던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뭐 조금 도입이 길긴 했지만 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라면 끓이는 과정을 알고리즘으로 끌어와서 한 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조금 판사가 더 깔끔했더라면 좋았겠지만 맞아요. 다행이다. 이거에는 호평을 받았네요. 저는 여기서 조금 제가 스스로 아쉬운 건 뭐냐면 여기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한자를 썼거든요. 판서에. 이거 나름 저는 신박하다 생각했는데 보여요? 여기 작을 때 스프 작을 때 소, 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을 소를 자르는 게 아니라? 작을 소가 아니라 적을 소? 이것도 틀렸네. 이거는 저는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전 이거 별로 쓰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요. 자, 그러면 다 같이 학습 목표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네, 잘 읽어봤고요. 자, 다음에 2번 시작.
네, 잘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즐거운 정보 수업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쌤 학습 목표는 어떻게 했어요? 저는 키워드로 썼어요. 아, 키워드로 음. 어느 부분에 이걸 배울 것이다라는 키워드로. 그때 저는 인구 이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1. 인구 이동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은 인구 이동 사례 이렇게 쓰고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키워드를 저는 그래도 최대한 썼어요. 아, 최대한 쓰는 형식으로. 네. 그때 실제 시험에서는 키워드를 썼고 연습했을 때는 최대한 빨리 문장을 쓰는 연습을 좀 했어요. 아, 뭐가 좋은 것 같아요? 실제 점수를 받고 나서 생각해봤을 때 저는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수업 시험 거의 만점을 받았거든요. 뭐에서 깎였을까 과연? 사실 이제 와서 말할 수 있는 어. 제가 조건 하나를 빠뜨렸어요. 아, 사회과 무도를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시험장을 나와서 알았어요. 맞다. 망했다. 그러면 그런 거구나. 네, 그러면 쌤이 나름 정답인 것 같아요. 학습 목표는 키워드로 적어라. 저는 여기서 좀 제 스스로는 실수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 학습 목표를 아이들이랑 같이 읽지 않죠. 그쵸 안 네, 읽죠. 읽고 그러진 않아요. 학습 목표를 써주긴 써줄 수 있는데 키워드 위주로 인구 이동의 사례라면은 인구 이동의 사례를 기반으로 알아보고 이거 해보도록 할게요라고 수업을 그냥 안내해주는 형식에서 학습 목표를 써주지. 그리고 그걸 이렇게 설명해주는 걸로 해주지. 같이 읽는 거는 그거 옛날 방식이니까 사라진 추세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설계하는 알고리즘에는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세 가지 구조를 소개해 줄 거예요. 첫 번째로는 순차 구조, 두 번째로는 선택 구조, 마지막으로 반복 구조라 이렇게 세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구조를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순차 구조는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대로 그 명령을 수행하는 구조를 말해요. 우리가 아까 라면 끓였던 구조에서 순차 구조를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이 과정이 거의 다 순차 구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선택 구조는 뭘까요? 선택 구조라는 것은 우리가 조건을 하나 선택해서 그 조건이 맞으면 이렇게 갈 수 있고 그 조건이 아니라면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선택 구조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학교로 오는데 오늘 체육 시간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체육복을 챙겨야 돼요. 체육복이 없으면 체육복을 챙겨야죠. 그렇게 체육복이 있는지 확인하고 챙기는 것을 우리가 선택 구조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혹시 우리 라면 끓이는 이 순서에서도 선택 구조를 혹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이가 눈썰미가 좋은지 금방 찾았네요. 스프가 우리가 이제 물이 적으면 스프를 적게 넣고 물이 많으면 스프를 그에 따라서 많이 넣는 이 스프를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이 과정을 선택 구조로 표현할 수 있다고 제이가 잘 말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이제 반복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반복 구조는 말 그대로 반복이에요. 반복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들 흔히 게임에서 아이템을 200개 모아오라는 미션이 있을 때 아이템 200개 모을 때까지 계속 아이템을 모으죠. 그런 식으로 똑같이 아이템이 200개가 되기 전까지 계속 모을 것인지 네. 아이템이 200개가 되기 전까지 이렇게 계속 모을 것인지 아니면 200개가 된 후에는 벗어날 것인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을 반복 구조라고 합니다. 자, 혹시 그러면 라면 끓이는 이 순서에서도 우리가 반복 구조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이 옆에 있는 희재. 네, 말해볼까요? 아, 그렇죠. 물이 끓기 전까지 우리 물이 100도씨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물을 끓이는 이 구조를 반복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순차, 선택, 반복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간단히 선생님이 복습해볼게요.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보고 진짜 왜 웃어요? 내가 봐도 최악이다. 괜찮은데? 저는 괜찮아요? 전 실제 수업 실현에서 4점인가 깎였어요. 실제로 4점인가 깎였고 일단 저부터 먼저 여기서 비판을 좀 해보면은 그 순차 선택 요거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예시가 너무 제각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라면 얘기로 처음엔 도입을 열었다가 갑자기 체육복 얘기 나오고 갑자기 게임 얘기 나오고 특히 약간 이 대전인의 문화가 있잖아요. 대전에서 뭔가 사례를 들 때 실생활 사례를 잘 들어야 되는데 굳이 게임 얘기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살짝 좀 핀트가 어긋나는 것도 물론 실제 수업 때는 그런 얘기 해도 되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근데 수업 실현 때는
조금은 이제 더 실생활 사례에서 와닿을 만한 것들을 하는 게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쌤은 어땠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냥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판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색분필을 쓰는 거를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기 선택 부분에서 선택을 설명을 할 때 이 선택이 라면 구조에서는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를 좀 색분필로 강조를 했으면은 한눈에 알아들었을 것 같고, 오. 지울 때 칠판을 판서를 하다가 지울 때 그 면접관 분들께서 대부분 학교 관리자 혹은 장학사 정도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칠판을 지울 때 손으로 지우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네,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의 꿀팁입니다. 맞아요. 아, 이거 약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사소한 거에서 되게 약간 프로페셔널과 아마추어가 되게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지우더라도 프로포셔널하게 손으로 지우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는 안 되잖아. 맞아요. 우리는 안 되니까 그 뭐랄까 귀엽게 좀 순수하게 이렇게 좀 잘 지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분필과 그 지우개가 준비돼 있죠. 네, 맞아요. 네,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완벽하게 준비가 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쌤 했을 때 분필이었어요? 전 물백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전 화이트보드였어요. 화이트 대박이다. 물백목이라고 공지를 했는데 2차 시험장에 따단 들어갔는데 제가 또 수업 시간 1번이었거든요. 관리 번호 1번 들어갔는데 화이트보드였어요. 근데 약간의 운이 좋았던 게 제가 스터디를 했던 아하. 그 스터디 룸이 화이트보드였거든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정말 운이 좋았죠. 이렇게 순차 선택 반복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간단히 선생님이 복습해 볼게요. 자, 차례대로 처음부터 하는 구조를 뭐라 그러죠? 순차 구조. 그렇죠. 자,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달리하는 구조를 뭐라고 하죠? 그렇죠. 선택 구조. 자,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것을 어떤 구조라고 하죠? 그렇죠. 3번 잘했습니다. 반복 구조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구조를 알아봤고, 선생님이 자료를 하나 보여줄 테니까 PPT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에 맞춰서 순서대로 한번 짜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선생님이 5분 정도 줄 테니까 한번 옆 사람과 얘기하면서 짜보도록 할게요. 네, 다 짜봤나요? 네, 선생님이 악보를 보여줬었는데 여러분들 음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새록새록 떠오르지 않나요? 그렇죠. 악보가 3개가 있는데 1번부터 3번까지 확인하면서 어떤 구조로 우리가 그것을 표현할 수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위에 1번, PPT에 있는 1번은 어떤 구조로 그랬죠? 그렇죠. A, B, C, D 그대로 차례대로 가면 되니까 순차 구조였습니다. 자, B, 2번은 어떤 구조였죠? 그렇죠. 도돌이표와 있는 이 구조는 우리가 반복 구조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3번은 어떤 구조였죠? 그렇죠. 볼타 마크가 있는 이 구조는 선택 구조로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죠.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비교하기 쉽게 간단히 2번 구조만 하나 그려볼게요. 처음에 시작을 해서 A, B, C, D까지 왔어요. 자, 도돌이표를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반복이 아니라면, 즉 처음 왔던 거라면 돌아가서 반복해라. C로. 그렇죠. 반복하고 두 번째 반복이라면 악보를 끝내면 되겠죠. 네. 이것과 여러분들 비슷하게 그렸나요? 선생님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잘 그렸다면은 순차 선택 반복 구조 여러분들 잘 이해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학습지를 주고 악보가 있었어요. 그 악보와 알고리즘을 비교를 해서 악보에서 알고리즘의 어떤 구조가 매칭이 되는지를 이제 골라보는 그런 활동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여기서 그냥 뭐 무난하게 그냥 괜찮았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실제로 다시 해본다면은 느리더라도 판서를 또박또박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천천히 하면서 하면은 사실 판서에서 시간을 우리가 많이 채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실 그거 기다리는 시간 동안 면접관 분들은 채점하고 계시니까 이거 보면 A, B, C, D가 뭔지 보이지도 않고 두 번째라고 하는데 거기 표기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래서 또박또박 그냥 천천히 하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쌤 여기 말할 때 아까 보니까 PPT라고 했는데 그 PPT가 화면이 띄어져 있다는 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마도. 그럼 그거 한마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디에 여기 있으니까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저희는 그때 이제 수업 활용하라고 하는 거에 사회과 부도랑 뭐 빔 프로젝트, 패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입할 때 자 여러분 왼쪽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우리 순차 선택 반복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3학년 3반 배운 내용을 되짚으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순차 선택 반복 구조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볼게요. 서현님이 간단히 예를 들자면, 서현님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잠이 깰 때까지 자명종과 핸드폰 시계를 끄는 그런 반복 구조를 항상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나요? 자, 그러면 사실 이거 드립입니다. 어. 이거 드립이. 음. 이 사례를 여기 이 하면서 막 지어내기 시작해가지고 음. 그래서 더 당황을 했고 이런 사례도 미리 준비를 다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교과서 분석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때 이 얘기 해야지. 이때 맞아, 저 맞아, 얘기 맞아, 해야지. 이런 아이 불러야지. 음. 연습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학생 중심형 수업이어가지고 학생이 대답을 하면 나는 그걸 답하면서 수업을 한다라는 걸 해서 대답을 해야 될 애들이 엄청 많이 생겨서 저는 그때 아이돌 이름으로 외웠습니다. 그러면 절대 까먹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이름으로. 맞아요. 열 몇 명을 다 외워갔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 다 불렀습니다. 아이돌 누구? 그때 NCT죠? 알겠습니다. 뉴땡. 저는 이제 뭘 했냐면은 이름 바꾸기를 했어요. 수민 다음에 민수 불렀고요. 제희 다음에 희재 불렀고요. 그다음에 뭐 경희 다음에 희경이 불렀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일단 한 명씩만 기억하면 2명이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전 이렇게 해가지고 저랑 같이 스터디했던 서울 합격하신 쌤은 나 혼자 산다 멤버들로 해서 훨씬 더 이름 기억하기 쉽더라고요.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뭐 헨리는 외국에서 살다 왔으니까 단어 뜻을 잘 몰라서 와우. 순회지도 할 때 단어 뜻을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마크로 했습니다. 오늘 실생활에서 이러한 알고리즘을 적용할 만한 구조가 있었는지 한번 경험을 되살려서 발표해볼까요? 네. 예, 수지 발표해볼까요? 수지는 일기예보를 보고 아침에 일기예보를 보고 학교에 등교할 때 비가 온다고 말하면 우산을 들고 가고 비가 오지 않는다고 말하면 우산을 그대로 놓고 가는 그런 선택 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얘기도 좋습니다. 네, 지수 얘기해볼까요? 네. 지수 얘기도 좋습니다. 지수는 자기 버스 카드가 있는데 버스 카드 잔액이 떨어지면 다시 충전하고 버스카드 잔액이 떨어지면 다시 충전하는 반복 구조를 통해서 버스카드를 매번 충전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도 반복 구조로 충분히 구현할 수가 있죠. 자, 잘 알고 있네요, 여러분. 그러면 배운 내용과 여러분들의 경험을 되살려서 오늘 선생님이 활동지를 나눠주는 것에서 순서대로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지 먼저 나눠줄게요. 네, 활동지 다들 받았나요? 네, 3만 3번 잘했습니다. 활동지 받고 10분 정도 시간을 주겠습니다. 10분 정도 시간을 줄 텐데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경험했던 사례 중에서 순차 선택 반복 구조 중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각각 적어보고 그 이야기들 순서대로 한번 엮어서 간단한 이야기로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10분 정도 주겠습니다. 자, 수경이는 어떤 점이 어렵니? 실생활에서 선택 구조가 잘 생각이 안 나는구나. 오늘 학교 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선생님한테 말해볼까? 그치.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웠지. 그 날씨가 추웠을 때 우리는 옷을 어떻게 해야 하지? 그렇지. 옷을 좀 더 두껍게 입을지 아니면은 날씨에 맞춰서 좀 얇게 입을지 고민해야겠지. 그치. 그런 부분이 선택 구조로 좀 구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그렇게 한번 구현해보자.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건 이제 순회 지도죠. 그쵸. 네, 학습지를 나눠주고 순회 지도를 했던 그 사례였고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활동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다. 네, 맞아요. 활동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정확히 좀 설명해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예시도 좀 들어주고 해주면 진짜 좀 괜찮은데 보통 저희도 그렇잖아요. 아이들한테 활동지 나눠주고 자 지금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부터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히 좀 짚어줄 수 있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의 없죠 지금 설명이. 저는 저희 임용시험 봤을 때는 그 동료 평가나 자기 평가가 그때 엄청나게 그 대두되었을 때여서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할 때 그 활동 평가 판서를 또 따로 짰어요. 그래서 활동명 몇 분 하는지 평가는 자기 평가 혹은 동료 평가. 그래서 이제 그걸 판서를 하고 저는 순회지도 할 때 항상 2개를 근데 학습 수준이 낮은 학습자 1명 그리고 학습 수준자가 높은 학습자 1명 해서 우리 도영이는 뭐 하고 있어? 근데 뭐 다 해서 놀고 있다는 가정이라서 그러면은 사회과 밴드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올려놓은 형상평가를 먼저 풀고 있으라고. 그래서 저는 순회지도를 그렇게 2개를 했습니다. 학습 수준이 낮은 학습자에게 하는 거랑 높은 학습자에게 하는 거 이렇게. 진짜 짜임새끼 했네요. 와, 이거 갑자기 내가 막 되게 작아진다. 아니에요. 너무 틀에 박혀서 실제 네. 수업과는 좀 동떨어진 수업. 뭐 그렇긴 하죠. 사실 수업 실현의 어떤 틀이 1차 시험도 그렇고 학교 현장이랑 그쵸. 연결되면 참 좋은데요. 아주 거리가 멀죠.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자, 또 볼게요. 다들 해봤나요? 그러면 오늘이 12월 21일이니까 발표 잘하는 21번 경수가 한번 나와서 발표해볼까요?
네, 경수가 칠판에 적는 동안 여러분들 경수가 적는 칠판의 내용이 선생님이 아까 알려주었던 성취 기준에 부합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해 보세요. 아까 알려줬던 성취 기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은 순차, 선택, 반복 구조가 순서도에 모두 들어가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했어야 합니다. 네. 네, 경수가 다 그렸네요. 경수 한번 설명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경수가 잘 설명했는데 선생님이 한 번 더 요약해서 설명해 볼게요. 경수는 친구와 약속을 잡고 기다리는 상황을 순서대로 그려서 이야기를 만들어 봤네요. 친구가 올 때까지는 음악을 듣고 있다가 친구가 오면은 음악을 그만 듣고 친구와 밥 먹으러 가는 구조를 선택 구조와 반복 구조로 같이 그렸습니다. 네, 순차 선택 반복 구조를 모두 활용해서 굉장히 잘 그렸네요. 혹시 경수의 순서도에 대해서 피드백하거나 조언하고 싶은 친구 있나요? 아, 예, 경수랑 친한 친구 경호가 손을 들었는데 경호는 무슨 얘기하고 싶죠? 아, 경수는 사실 친구가 와도 음악을 계속 듣는다. 아, 친구랑 같이 음악을 듣는다? 네, 좋네요. 그렇게 예, 이것도 당연히 드립입니다. 네, 이것도 당연히 현장에서 그냥 바로 한 드립이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 플랫폼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학생이 발표했거나 활동한 내용을 다른 학생들에게 평가하도록 하거나 피드백하도록 하는 이 플랫폼은 되게 좋은 형태인 것 같아요. 네, 실제 수업에서도 꽤 쓰죠, 이런 플랫폼을. 뭐 자, 얘들아, 상은이가 발표한 거 여러분 어때요? 하면 최소한 좋아요 이 정도는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유도가 좋기 때문에 이런 피드백 방법은 꽤 괜찮은 플랫폼이라 이건 쓸만할 것 같아요. 쌤은 어땠어요? 저는 그냥 이걸 계속 보면서 쌤의 전반적인 수업이 되게 쌤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쉽게 학생들이 겪는 경험이랑 수업을 이 어려운 알고리즘을 계속 엮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약속을 잡는 상황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는 뭐 딱히 아, 그래요? 네, 너무 좋았어요. 알겠습니다. 오, 고맙습니다. 역시 친한 사이는 음악을 같이 듣는 사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네, 꼭 순서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안 살아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경수가 순차 선택 반복 구조를 다 맞춰서 순서도를 같이 잘 그려줬으니까 우리 박수로 격려 한번 해주겠습니다. 네, 상황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선생님하고 알고리즘의 세 가지 구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자, 처음부터 차례대로 마지막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구조를 뭐라고 했죠? 그렇죠, 순차 구조라고 했습니다. 자, 조건에 따라서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했으면 우산을 챙기고 그렇지 않으면 우산을 챙기지 않는 그런 구조는 선택 구조로 표현할 수 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아이템 200개 모을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든지 말해버렸네. 네, 그런 식의 구조는 어떤 구조라고 했죠? 네, 반복 구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했습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배워봤고 종이 울렸네요. 자, 이 세 가지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정렬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탐색하고 도서관에 책을 찾을 때 정렬하면 좀 더 탐색을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흥미롭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학 3반 감사합니다. 뭐 그냥 무난하게 끝낸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했는데 도입, 전개 1 이렇게 그죠.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부분만 되는 거 네, 맞아. 있죠. 부분만 수업 시간에 나오니까 네. 가끔씩 도입 1, 전개 2 그런 적도 있어요. 맞아, 있어. 사실상 갑자기 전개 2로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냥 선생님이 자, 여러분 방금 이렇게 그거 좀 괜찮다.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실제로는 치는 상황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지적할 거 있으세요? 수업 시간 끝나고 이 상황극에서 빠져나와서 면접관한테 그냥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를 하고 나가면 되겠다. 그냥 시작할 때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번입니다. 수업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끝날 때도 이상 수업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 멘트도 고정해놓고 연습해놓은 게 좋아요. 맞아요. 네, 막상 그거 처음 하려고 하면 안 나와가지고. 진짜 안 나와. 저는 실제로 임고 상담 받을 때 무슨 상담이 있었냐면은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나서 돌아서 나가야 되냐 아니면 이렇게 나가야 되냐. 등안 보이고? 이건 사극이잖아. 이건 사극이고. 이거 내시야 무슨? 근데 그런 질문이 있었어 실제로. 그쵸. 그때는 별게 다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냥 예의 있게만 딱 이게 정형화되고 저 사람 참 딱 괜찮다. 딱 이 정도 느낌만 줄 수만 있으면 인사 부분에서는 깎일 일이 맞아요. 없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최대한 내가 원래 하던 거 다르게 안 하려고 했어요. 그냥 기계처럼 딱 누르면은 원래 연습해왔던 그대로.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번입니다. 수업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용모도 좀 중요하죠. 그쵸, 실제로 그쵸. 저희 수업실이나 면접 이제 가면은 진짜 다 똑같이 생겼어요.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저도 그런데 저는 공장에서 찍어내지 않았습니다. 저 애쉬 카키로 염색했었거든요. 10월에 애쉬 카키로 염색하니까 물이 빠져가지고 그때 약간 좀 노란빛 들고 실제로 제가 처음 임용됐던 선생님들이 저보고 일본 양아치냐고 그래서 머리가 염색을 해놓은 상태 점점 물이 빠지니까 저는 블럭을 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여긴 검은색인데 여기 노란색이니까 진짜 무슨 일본 양아치냐고. 어쨌든 염색을 하고 이제 실제로 수업 실연을 갔었고 그 당시 저희 어머니가 걱정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아들아 너 저기 수업 실연 가는데 그 머리색 괜찮냐. 근데 저는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어머니 그 머리색보다는 수업 실력을 보는 거다. 근데 알고 보니까 수업 실력보다 머리색을 보는 거였어요. 머리색 봅니다. 그래도 합격했잖아요. 합격은 했는데 됐지. 저는 1차로 진짜 선방한 케이스고 1차가 12점 상향이어가지고 컷보다. 근데 1차 깡패 아닌 이상은 단정하게 가세요. 저도 지금 다시 가라고 하면은 뺨을 때려서라도 머리색을 풀고 저는 추리닝 입고 갈까도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진짜로? 눈에 진짜로. 띄려고? 그냥 나는 이렇게 추리닝 입고 염색해도 수업 진짜 잘한다. 아주 행색이 이제 초라하지만 수업 봐라. 잘한다 하지만 그지같이 했죠. 저는 면접관의 심리를 절대 건드리고 싶지 아. 않아가지고 그 진짜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그때 머리가 길었거든요. 그래서 머리 이렇게 5대5로 이렇게 해서 머리하고 뒤에 리본망 하고 흰색 블라우스에 검정 자켓, 검정 정장 치마, 검정 구두 이렇게 신고 갔습니다. 막 아침 일찍 막 뭐 이렇게 예약해가지고 뭐 메이크업 오.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다며요. 맞아요. 제 친구가 네. 이제 상담이라서 비교과라서 면접이 100이기 때문에 아. 하루만 보잖아요. 그래서 네. 아침에 미용실 가서 머리를 바꿔 가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 이해돼요. 맞아요. 왜냐면 너무나 그만큼 처절하니까. 맞아요. 사실 1차 발표가 이제 났죠. 그쵸. 새해가 밝았고 1차 발표 전에는 준비를 안 하셨다가 이제 1차 발표 나는데 갑자기 합격이야. 그러니까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저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이런 케이스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있었네. 최악이에요. 최악. 사실 저는 1차 발표 전에도 준비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라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가지고. 맞아. 저도 그랬어야 되는데 이 임고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맞아, 이 번아웃이 맞아. 진짜 맞아. 심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밥도 먹지 않고 아무도 안 만나고 정말 잠만 잤어요. 한 달 동안 동굴에 갇혀가지고. 곰이야? 그때는 심지어 대학생이니까 교수님이 저 집안에 무슨 일이 있냐고 왜 보이질 않냐고 정말 시험을 크게 망치다고 생각했대요. 보이질 않아. 그래서 이제 제가 발표 전날 술을 진탕 먹고 발표가 10시니까 늦게 일어나서 보면은 이렇게 숙취해 보면은 괜찮잖아요. 좀 덜 할 거 아니에요.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아침에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 7시에 일어나 3시간을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 숙취에 힘들어서 봤는데 이 커트라인보다 훨씬 높은 점수로 붙은 훨씬 거예요. 높고. 그래서 이제 술이 깼어요. 급격하게 술이 깨서 그때부터 이제 3주 동안 엄청난 벼락치기로 2차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3주 동안 정말 벼락치기로 준비했는데도 2차 시험을 거의 만점으로 합격했어요. 제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잘했다는 얘기 아니야? 어쩌다게 잘한 거 아니야 이거? 어쩌다게 똥. 저는 임차 준비할 때 제일 실수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 영상 안 봤어요. 저 안 봤어요. 이거 찍어놓은 거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전 안 봤어요. 전 부끄러워가지고. 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부끄러움, 내가 되게 부족한 영상을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회피가 되더라도 봐야 돼요. 눈에 맞아. 불을 켜고 이거 안 보면 내가 합격 못하겠다 이런 음. 생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발표 나고 나서 2차 준비하시느라 진짜 너무 고생 많으실 텐데 이게 이때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진짜? 1차도 힘들지만 2차는 저 2차니까 2배로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 합격이 진짜 코앞까지 왔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때 진짜 이 3주 동안 벼락치기 하느라 면접 보고 수업 시험 준비하고 또 지도안이 있는 지역은 지도안을 맞아. 준비하니까 정말 피토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 힘든 모든 것들이 임고 합격이 가져오는 그 행복감이 이 힘든 걸 다 상쇄하는 것 같아요. 그와 동시에 모든 지식이 날아가죠. 임고 시험장이 뇌를 두고 온 것 같아. 없어. 나 말도 지금 잘 못해. 아무것도 기억 안 나. 말도 잘 못해. 그때 감정만 좀 기억이 남고 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임고생 분들께 정말 합격에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 단점을 캐치하셔가지고 수정하시든 장점을 가져가시든 어쨌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나 상은쌤이 성심성의껏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받으시고 새해 복 중에서 합격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꼭 합격하시고 나중에 교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안녕. 안녕.